자영업자 600만 시대, 창업 열풍의 틈을 파고든 창업 컨설팅 업체들. 고객의 인공상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자. 제가 광고하는 게 사실은 좀 과장되는 사실이에요. 대통령이 공약하는 공약도 100% 지키지는 않아요. 사업체 기간을 탈취하는 게 좋아요. 선이 거짓말 해야 돼. 예비 창업자들을 수수료로 봅니다. 1,500에서 5천, 1억까지. 수수료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그럼 양쪽에. 네? 100원이요? 당연 수수료를 받아서 혼자서는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파국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창업자를 노리는 창업 컨설팅 업체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지난 1월 한 대형 백화점 내에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인수했다는 최선희 씨 자매.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어렵게 마련한 가게였던 만큼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고 합니다. 부푼 꿈을 안고 있으니까 즐겁게 다 이뻐 배고 너무 이뻐 배고 너무 즐겁고 그리고 9층에 올라가니까 환하게 바깥에 보이는 게 어머 내 인생이 저렇게 환한갑다 싶은 게 이게 장사는 내 노년의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게 백화점 여기서 이제 장사로서는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자매의 포부는 무너졌습니다. 개업 석 달 만에 식당 문을 닫아야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최선희 씨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남편의 퇴직으로 생계가 막막해지자 선희 씨는 친언니와 함께 3년여간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이 힘에 부치자 한 창업 컨설팅 업체를 통해 좀 더 쉽게 운영할 만한 가게가 있는지 알아봤다고 합니다. 당시 업체 측이 소개한 가게는 백화점의 이점에 있던 한 프랜차이즈 식당이었습니다. 회사는 단단하니까 회사는 사모님 허접한 회사 아니고 백화점 전체로 들어갈 회사 같으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백화점인데 그거 못 믿으면 어쩝니까 하면서 우리가 보통 집을 사더라도 왜 그렇잖아요. 부동산에 가면 모든 이런 거는 걸러서 부동산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주잖아요. 이영업소는 다 걸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창업 컨설팅 업체의 말을 믿고 프랜차이즈 식당 영업권을 양도받은 자매. 4년간 영업이 보장되는 조건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운영대금 9,500만 원, 창업 컨설팅 업체에는 400만 원의 수수료를 냈습니다. 총 매출액 중 백화점이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제하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인건비, 식자재비 등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자매의 수익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5일자야 되니까 직원들이 월급이 보는 것밖에 안 들어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 잘 되고 하는데 이건 왜 월급을 못 받았냐고 그랬더니 저번 달도 밀려있고 월급도 지금 보는 것밖에 안 들어와 있고. 최선희 씨에게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월급을 다 지급받지 못했다고 말한 직원을 만나봤습니다. 7월달부터 급여가 갑자기 3일 전인가 갑자기 문자가 오더라고요. 급여 못 준다고. 반만 줬나 그때 하여튼 줘가지고 한 2명이 직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주다가 약간 딜레이 됐다가 주다가 딜레이 됐다가 하다가 이제는 12월달부터는 아예 반만 주고는 안 되더라고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돈은 또 있었습니다. 작년 3월부터 1년간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했다는 업체. 식자재비 정산 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4월달하고 5월달, 7월달. 7월달까지 입금을 받고 12월달까지 입금을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미수가 3월 2일 날 마지막 물건이 들어가지고 한 3,260만 원 정도. 백화점 측에 의하면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미 작년 11월 채권 가압류 상태였던 것. 결국 지난 3월 영업을 중단하겠다며 통보해왔다고 합니다. 자매와 계약을 진행한 1월 전부터 이미 경영난을 겪고 있던 본사. 자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전혀 하지 못했어요. 하나 가지고 전화를 했었죠, 컨설팅에. 전화를 하니까 어머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면서 모른 척 하더라고요. 문제 있는 걸 갖다가 체결하게 만들었으면 자기네도 책임을 져야죠. 창업 컨설팅 업체에 부실한 프랜차이즈 매장을 소개한 책임을 물었다는 선희 씨. 그런데 창업 컨설턴트가 내민 건 한 장의 합의서였다고 합니다. 컨설팅 수수료 400만 원을 돌려주는 대신 창업 컨설팅 업체에 민영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합의서 돈 받은 게 없는데 당연히 이 계약은 무효가 됐으니까 수수료 돌려받아야 되는 거고, 이거 합의금 받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합의서를 해주냐. 우리 수수료는 그거니까 수수료도 이제 안 주고 이제 일단은 합의서 이제 그냥 합의서 안 썼을 때는 그것도 안 돌려준다 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본사 관계자와 통화 도중 알게 된 사실. 컨설턴트가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도 2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즉시 컨설턴트에게 전화를 건 선희 씨. 이게 2천만 원이나 줬다는 소리 듣고 보고 봤을 때는 우리는 같은 패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는 사모님이랑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모님. 사모님은 어찌됐건 이제 그쪽 회사에 돈을 준 거고 저희가 수수료로 그쪽에 받은 거예요. 저희도 피해자예요, 사모님. 거기가 피해자가 될 수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피해자들. 거긴 돈을 2,400이나 받아먹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본사의 경영 상태를 몰랐다며 자신도 피해자라는 창업 컨설턴트. 그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프랜차이즈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입주자 좀 만나러 왔는데요. 있던 회사 이름이 혹시 맞아요? 언제 이사 갔어요? 올 초에 본사의 소재가 파악조차 안 되는 상황. 우리는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자매가 매장을 계약할 당시에 본사 대표와 연락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회사 측에 감류가 들어온 걸 알고 계셨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진행하신 건 이유는 뭔가요? 회사가 전면에서 모든 걸 진행을 했는데 저는 그 가압류 압류가 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고, 컨설턴트들이 회사가 네, 현재 뭐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까요? 거의 뭐 회사가 어떤 수준까지 공유를 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들은 바도 없고 이렇게까지 큰 잘못 또는 큰 이슈가 되리라고 사실 잘 몰랐습니다. 당시 계약 담당자는 이사로 근무했던 최 씨였다는 것. 사실 확인을 위해 어렵게 최 씨의 집을 수소문해 찾아가 봤습니다. 네, 최씨죠? 최씨 좀 뵈러 왔는데요. 약 5개월 전 이사를 간 후 행방이 묘연하다는 최 씨. 월세였던 거야. 근데 그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막 그래서 거의 쫓아내듯이 내는 거야. 쭉 괜찮다가 2월 달부터가 그때부터 이제 찾아오시. 8번에서 10번 정도는 찾아오신 것 같아요. 본사의 재정 악화에도 최 씨 자매와 계약을 한 이유에 대해 마지막으로 담당 창업 컨설턴트에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건호 부부장님? 예. 네. 저희 KBS 추정식품팀에서 왔는데요. 네. 이 압류가 들어왔다는 사실 아셨어요? 알았으면 했겠어요. 모르셨어요? 당연하죠. 근데 합의서는 왜 제안하셨어요? 그분이 소송을 건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귀찮아질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수료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양쪽에. 네? 100원. 100원이요? 저 계약 자체가 제대로 된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답변 좀 해주시죠.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며 우리를 피해 사라지는 창업 컨설턴트. 결국 선희 씨에게 남은 건 1억 원의 은행 대출금과 죄책감뿐입니다. 언니가 힘들어지니까 동생으로서는 저만 더 힘들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내 가슴 속에 잠을 잘 못 자요, 그게.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자매. 언니 역시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내 빚만 떠난 일은 아닌가 싶어서 좀 마음이 좀 무겁고 좀 그래요. 잘 해보려고 저거인데 도움도 되고 잘 해보려고 했던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인데 부담만 되고 지금 엄청 힘듭니다. 창업 종목, 시설 인허가 등 창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율해 성공적인 창업을 보장해준다는 창업 컨설팅 업체들. 그런데 일부 창업 컨설팅 업체가 먹잇감으로 삼기 가장 좋은 상대로 분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명 호구로 일컬어지는 초보 창업자입니다. 실제 창업 컨설팅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한 초보 창업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였던 게 임대차 계약이 5년을 잡아놨는데 저는 3개월이 남았을 때 들어간 거예요. 다시 재계약 되니까 5년 3개월이다. 이게 듣고서는 계약했죠. 저는 점주들하고 모여가지고 있는데 재계약이 안 된다고. 그 사람이 전문가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사기꾼이에요. 전문가는 아니고요. 전문 사기꾼이겠죠. 우리가 만난 이 여성은 10년간 모은 적금을 모두 투자해 식당을 창업했지만 결국 2달 반 만에 쫓겨나듯 폐업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창업 컨설팅 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3건 더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업계 1위로 꼽힌다는 창업 컨설팅 업체였습니다. 늦은 밤, 우리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전직 창업 컨설턴트, 업계 1위로 알려진 A 창업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그다음에 결국에는 같은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비중은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나요? 90에서 95% 이상. 거의 다라고 해도 무방하네요. 그렇습니다. 타켓은 초보 창업자입니다. 예비 창업자들을 수수료로 봅니다. 1,500에서 5천, 1억까지 법정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많이 챙기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는 A 창업 컨설팅 업체. 우리는 해당 업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취업을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런 영업직 쪽은 뭐 경험은? 영업직 경험은 없는데. 근데 보험 쪽으로 경험이 있어요, 그래? 아니요, 영업 쪽은 없습니다. 창업 컨설팅에 대한 지식이나 경력에 대해선 묻지 않는 관계자. 부동산과 뭐 업무는 비슷하긴 한데 다루는 분야는 되게 좀 달라요. 보증금, 임대료 외에 이제 권리금 우리도 따로 많이 받아주잖아요. 네. 그 점주한테 우리 또 홍보 보수금액으로 영업비로 정당하게 또 이렇게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보통 이제 우리는 건당 보통은 2,000~3,000만 원 정도 돈을 내요, 최소가. 곧바로 취업이 결정됩니다. 출근 첫날 부여된 직급은 과장. 시작부터 직급이 과장이잖아요. 과장 아래서 맞죠? 왜냐면 저희 일 자체가 분야 자체가 뭔가 저희는 상황을 시켰어요. 그런 게 안전하게 하고 동아리가 좀 유명하죠. 분위기가 없다. 이런 사람이 다들 나타나니까 집에 가서 보여야지. 그런데 사무실 벽면 게시판에 붙어있는 문서 하나가 눈에 띕니다. 21개나 되는 각기 다른 회사명이 적힌 목록. 이 회사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름은 다 틀립니다. 결국에는 같은 회사입니다. 창업 컨설팅 업체에서 편법을 쓰고 있죠. 원래는 회사 법인으로 광고가 나가야 되는데 각 개인 사업자 명의로 광고가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일단은 예비 창업자들이 왔을 때 어디를 누르든 그 구입자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를 하고, 허위 광고가 걸렸을 때 그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영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출이 적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도가 나오더라도 적습니다.
홈페이지는 현재 지금 100%다 허위 광고입니다. 그의 말은 사실일까? A창업 컨설팅 회사의 계열사격이라는 21개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곳에 게시된 매물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백화점 매장 매물 올라와 있어가지고. 아니요, 저희 지경이라서 그럴 일이 없는데요. 저희는 이런 걸 올린 적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뭐 확인 전화는 계속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물 중에는 KBS 내에 위치한 점포도 2개나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허위 매물일까? KBS 1층 로비에서 영업 중인 카페. 우리는 이곳을 매물로 내놨는지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쭈려고. 네. 한 인터넷 사이트에 보니까 매장이 매물로 나와 있던데 혹시 내놓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저희는 내놓은 적이 없죠. 한 번도 없으세요? 아, 예. 여기는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개 입찰로 되는 곳이라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KBS 내부 건강보조식품 매장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거의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네요? 예. 월 수익 2,800만 원을 벌 수 있다던 매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2017년 8월 달까지 여기서 영업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는 완전 폐점을 했고 KBS 내에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A창업 컨설팅 업체의 자회사격인 B창업 컨설팅 업체를 방문해 허위 매물로 확인된 건강보조식품 매장에 관해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랑 통화했던 선생님. 네. 여의도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저도 쳐다보다 보니까는 네. 여의도에도 있는 것 같던데. 네. 여기 뭐야, KBS 근처에? 같은 지금 주시려면 광진구 능동 아시죠? 어린이정원. 예. 중절하고 어린이정원 중간에는 매출이 8천 정도 나오는데 구정 전 그리고 추석 전 5월달 이때가 매출은 1억 넘어요. 컨설턴트는 KBS 내 건강보조식품 매장이 아닌 다른 지역의 매장을 계속해서 권유했습니다. 지금 여의도에 있던데? 광고. 예? 실제 매물은 없지만 광고성 저희에서 올려놓은 광고는 실질적으로. 그 왜 그렇게? 왜냐면 저희들이 전화 받기 위한 거다 보니까. 결국 허위로 밝혀진 매물. 우리는 A창업 컨설팅 업체와 연관된 21개 인터넷 사이트 중 2곳의 매물을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무작위로 선정된 60개의 매물 중 53개의 매물이 모두 허위였습니다. 허위 광고는 표시광고법에 위반하는 엄연한 불법 행위. 해당 업체는 허위 매물을 보고 찾아온 고객 응대 방법까지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정확한 위치와 설명해드리고 인당 확인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보셨을 때 뭐 이거는 사실은 광고하는 물건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돌리시면 안 돼요. 이 성능이 좋은 거지만 이러한 추가적인 상업 상품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광고하는 게 사실은 좀 과장되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희만 광고하는 게 과장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의 대통령이 공약하는 공약도 100% 지키지는 않아요. 업계 관계자는 창업 컨설팅 업체가 홍보하는 매물의 수익률 역시 대부분 과장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손님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심리적으로 1억이라는 금액 투자해서 5, 600 벌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6부거든요. 수익으로 따지면 1억에 6부면 600만 원이잖아요. 일반 월급 대출받고 월급쟁이보다 더 나아요. 창업하는 게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환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달려드시는 거예요. 창업을. 실질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1억을 투자하면 6부 이상 안 나오죠.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물의 순수익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억 3천에 순익 670인데 이건 또 월 비용이 670이라고 돼 있네요. 이건 남는 게 없는 건데. 근데 여기에 월 비용은 이제 뭘 가정하고 써놓은 건지 약간 좀 이게 메인 화면에서는 창업 비용에서 월 수익이 1,21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는 1,210만 원을 버는 줄 알고 들어오는데
또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 또 월 수익에다가 비용을 또 이렇게 또 빼놨어요. 그럼 이게 실제 수익이 순이익이 610인 건지 저 월 수익의 개념을 순이익으로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여기 이렇게 밑에 보면은 여기는 또 평균 월 수익이 지출을 빼고 1210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럼 1210을 번다는 건지 610을 번다는 건지 이게 2배 차이니까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좀 보는 사람들이 알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 소비자들을 현혹하기 좋은 그런 자료지만 정확한 자료는 아닐 수 있겠다. 저도 이 보고서만 보면 저도 다 제가 이거 제품 다 투자하고 싶은데요. A 업체는 고객을 유치하는 다양한 방법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실거래 매물을 확보하는 확실한 비법도 있었습니다. 주구장창 통화를 하시는 거야. 뭐 강남구든 송파구든 내가 오늘은 여기에 역세권에 커피를 털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나를 딱 잡아놓고 타겟팅 잡아놓고 거기를 전화를 다 돌리는 거야. 200통 전화만 10개 정도는 판다고 할 겁니다. 좀 더 세부적인 지침도 마련해뒀습니다. 가능하면 직원이 받았을 때는 사장님 안 계신다 그러면 그냥 번호를 남겨. 어디냐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창업회사입니다. 안 되지. 다른 그런 사업체 기관을 터치하는 게 좋아. 선이 거짓말 해야 돼. 직접 시범까지 보여줍니다. 네, 여보세요? 사장님 안 계신가요? 여기 그 프랜차이즈 본사인데요. 일반 브랜드 그 커피 본사예요. 혹시 사장님이세요? 그들의 교육 자료인 매물을 확보하기 위한 전화 통화 방법. 매장 앞 도로공사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타진점 점주인데 사장님하고 상의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번 달 주름이 음료 할인 이벤트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임대관리 회사입니다. 관리비 때문에 통화 좀 해야겠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다 A 창업 컨설팅을 통해 가게를 매물로 내놓은 김성애 씨. 이후 컨설팅 업체로부터 수많은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권리금을 낮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쪽에다가 제일 많이 항의를 했었어요. 컨설턴트들도 여러 명이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가지고 좀 내고 안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도 직접 대놓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내고를 해주면은 또 안 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권리금이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조금씩. 팔러 갈 때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럼 7,500에서 3천만 원까지 깎는데 시간은 얼마나 소요했나요? 한 거의 6, 7개월은 걸린 거 같아요. 6-7개월. 그런데 계약 당일 가게를 인수하는 사람과 대면하지 못하도록 성애 씨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다는 창업 컨설턴트. 각각 얘기를 계속 오가면서 권리금을 깎는 작업을 계속 하더라고요. 게다가 계약 직전 컨설턴트는 각서 한 장을 쓰게 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약속된 금액만 주면 되는 거고, 거기서 자기네가 얼마를 더 얹어서 받더라도 그 금액에 대해서 가게를 인도받은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걸 얘기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보고 책임을 지라고, 이런 거를 저한테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7,500만 원의 권리금을 3천만 원으로 깎고 인수인에게는 4,500만 원을 받아 1,500만 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영업자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냥 지나서 자기가 급해지면 권리금이 떨어지죠.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어떻게 풀라는 거예요? 이 금액을 어떻게 해요? 사장님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사고 이렇게 파는데 지금 너무 비싸요. 이러면 알아서 생각하다가 2달 뒤에 3달 뒤에 연락 와가지고 얼마면 돼요? 얼마면 될 것 같아요? 3억에 불러? 1억 5천? 반토막이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억 5천. 알지. 아니면 끊어 또. 아니, 전화해서 자기 형님이 작은 이거 이만큼만 낮추시면 바로 그냥 혼자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낮춰라. 이런 식으로 상황에서 권리금을 하는 거예요. 이 같은 비법이 정리된 내부 교육 문건. 사장님 같으면 권리금이 비싼 점포를 사겠습니까? 권리금 비싼 점포는 절대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사장님 가게는 사장님이 잘하시기 때문이지 주인이 바뀌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권리금을 싸게 해서 매매하시는 것이 어떠세요? 권리금에 저희가
업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를 저희가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게 5천만 원짜리 매장이다. 근데 제가 7천에 팔았어요. 그러면 2천은 저의 수수료가 되는 거고, 반대로 또 들어오시는 손님한테 저희가 또 따로 수수료를 지금은 현재 뭐 300에서 500 정도 부르고 있고. 얼마짜리 얼마까지 만들어 보셨는지. 빌딩 오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무관리로 줘라. 그래서 제가 크게 수수료 가져간 거는 1억 2천. 우리는 A 창업 컨설팅 업체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금액을 가게 주인분들이 자진해서 내려주는 거지 우리가 뭐 말잘하고 능력 있다고 해서 내린다? 저는 그거는 저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가게 주인분들이 내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내부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네. 권리금을 인하하는 방법이 적힌 교육 자료를 내밀자 곧바로 말이 바뀌는 임원. 자, 이게 문건의 이거 내부 자료거든요. 네네, 보고 드릴게요. 알지? 뭐 어차피 뭐. 예. 근데 권리금 깎는 게 나쁜 행동이가 자기가 취급하는 물건을 싸게 원가를 낮추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그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허위 매물을 등록한 이유도 물었습니다. 정보를 드리고 판단의 주체는 그 창업하신 분이지 저희가 판단을 해라 말아라 한다고 그분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로 예. 적응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제공은 했죠. 창업하시는 분들이 뭐 그냥 우리 말만 믿고 이게 가게가 1억짜리인데 한 달에 1,000만 원 나온다고 계약하실 분은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와 같은 교육 문건을 만들고 컨설턴트들에게 하루에 전화를 150통씩 돌려야 한다고 교육했다는 A 창업 컨설팅 업체. 150통씩 전화를 돌려 창업자에게 팔 가게를 구하는 작업은 10가지 신분 사칭 매뉴얼에 기반한 거짓말로 시작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실적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빼곡히 쓰여 있습니다. 또한 업체는 권리금을 후려치거나 부풀려 그 차액을 편취해 왔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을 짜서 일종의 불로소득을 벌어들인 셈입니다. 이 업체의 자회사격이라는 비창업 컨설팅 업체. 2017년 한 시상식에서 창업 컨설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 거창한 타이틀을 목에 걸고 그들이 해왔던 건 창업자들에 대한 일종의 기만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도시를 중심으로 더 교묘한 방식의 창업 컨설팅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도시의 한 신축 건물. 3개월 전까지 이곳에서 약국을 운영했던 유윤호 씨를 만났습니다. 참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씩 손으로 그려서 인테리어 업체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또 동선까지 제가 다 일일이 며칠 밤을 싸면서 다 그린 거거든요. 그려서 이렇게 나온 약국이 지금 너무 허무하네요. 아픈 어머니를 돌보느라 4년간 일을 못하다가 지난해 9월 고심 끝에 계약한 약국이었습니다. 여기 기원 부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기꾼들한테 걸려서 진짜 꿈도 펴보지도 못하고 적게 됐어. 너무 눈물이 날 지경이야지. 불과 3개월 만에 폐업을 한 상황. 그가 이 건물에 약국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던 건 시행사가 보여준 임대차 계약서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30일까지 정형외과를 비롯해 총 4개 진료과의 개원이 예정돼 있었던 것. 유 씨는 은행에서 10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약국으로 운영할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병원은 정식 개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포장조차 뜯지 않고 방치된 상황. 유 씨는 시행사가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행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병원 들어온다고 그분 얘기는 5일 있다 들어온다, 10일 있다 들어온다. 저한테 뭐 안에 병원이 안 들어올 거라는 얘기는 끝까지 안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만난 시행사 관계자 역시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병원 컨설팅과 분양 대행이 저희들인데 어떤 거가 들어오니까 지원금을 얼마를 주고 공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 하고 제안을 해서 우리가 허락한 것뿐입니다. 작년 9월 병원 컨설턴트를 통해 정형외과 의사인 이 원장을 만나게 됐다는 시행사 관계자. 이 원장은 건물에 병원을 개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 내비쳤다고 합니다. 서울 가까운 쪽에다가 개원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추후도 의심을 안 했어요. 원장이고 원장실에서 인감을 찍어주는데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이 계약서 쓰실 당시에 조건을 건 게 있나요? 그냥 뭐 지원금 10억 원 주면 되고 10억 원 주면 되고 자기가 지정하는 공사 업체에 공사를 맡기면 된다. 얼마 후 이 원장으로부터 병원 인테리어 업자를 소개받았다는 겁니다. 병원 지원비란 명목으로 공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던 시행사 측은 약속한 10억 중 6억 5천만 원을 해당 인테리어 업체에 선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진척이 없었다는 인테리어 공사.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하나도 진행이 안 돼서 물어보니 이 원장이 4억을 계약금 4억을 전부 가져가서 공사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했다고 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들으신 건가요? 그거는 인테리어 원장인데 들었습니다. D 인테리어 업체 측 주장에 따르면 공사에 쓸 병원 지원금을 이 원장이 받아갔다는 것. 또 다른 제보도 있었습니다. 약국의 약사 남편이 저희인데 전화가 와서 거기 이가 자기가 직접 진료를 볼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저희인데 전화를 해줬어요. 이 원장이 A 병원과 30km 떨어진 또 다른 지역에서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실제 해당 건물에는 개원 예정이라는 B 병원 홍보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개원을 하지 않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약국. 과연 사실일까? 이제 문이 닫혀 있던데 언제부터 문이 닫혀 있었어요? 한 달 가까이. 왜 문 닫혀 있는지 아세요? 왜 병원이 안 되고 물어보고는 오신 것 같은데 병원이 개원을 안 하니까 이제 일주일도 안 하고 작년 10월 말 예정됐던 병원 개원이 미뤄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약국 관계자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처음에는 그 대표 원장이 누구였는지 몰랐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약정서를 봤을 때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그분 이름이 이라고. 작년 8월에 작성된 B병원 개원 약정서. 병원 대표로 이 원장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일단 분양금은 10억 6천이고요. 거기에 지원금 2억이 추가가 되고요. 이곳에서도 약국이 병원의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 대신 이 원장에게 병원 지원금 2억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약국 측은 자금이 부족해 병원 개원이 늦춰지고 있다는 말에 인테리어 업체에게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현금 입금 영수증에서 익숙한 상호가 발견됩니다. 바로 D 인테리어 업체. 한 달 차이로 개원 예정이었던 두 곳의 병원 모두 이 원장이 병원 임대차 계약을 맺고 같은 업체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병원 지원금을 받아갔던 것. 이 때문에 이 원장과 D 인테리어 업체가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일단 뭐 주체가 되는 데가 인테리어 같고 이 사람들이 지원금 받고 병원 인테리어 해주고 그 원장을 데리고 와서 진료를 보게 해주고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D 인테리어 업체는 어떤 곳일까?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가장 먼저 병원 컨설팅 홍보 문구가 눈에 띕니다. 우리가 취재한 2개 병원의 의사를 구한다는 글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상에서 발견된 홍보용 사진. 이 업체가 또 다른 병원의 인테리어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해당 병원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미 1월부터 진료를 시작한 병원. 이 원장을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이제 오픈을 1월 7일에 했고 1월 9일부터 이제 처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이 2월 15일. 한 달 남짓 이 원장이 진료를 보던 이곳도 다른 병원과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속 미뤄졌어요. 이게 병원이 새로 오픈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막 약간 한동 만동 하다 계속 미뤄지고 처음에 뭐 의사 뭐 3명, 4명, 5명까지 늘릴 거다 약속했던 게 안 지켜지고 하지만 이미 작년 11월 이 원장에게 2억 원의 병원 지원금을 전달했다는 약사. 그렇다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업체 역시 같은 곳일까? 분양 대행사에 문의했습니다. 인테리어를 수행을 하다가 중간쯤에 그 인테리어 업체를 잘라더라고요. 그만두게 하고 한 달, 2달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때 이제 왔죠. 세 지역에 각각 한 달 간격으로 개원을 약속한 이 원장. 인테리어는 모두 D업체가 담당했습니다.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는 2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또는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장은 무슨 이유로 세 곳의 병원을 개원하겠다고 약속했던 걸까? 우리는 이 원장을 만나기 위해 수소문하던 중 그가 최근 A병원을 종종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원장님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KBS 출연 슈퍼TV가 나왔습니다. 말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니, 됐어요. 선생님, 근데 병원을 왜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오픈하신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제대로 운영 안 하고 계신 겁니까? 그 지원금도 약 이곳저곳에서 받아가셨잖아요. 지원금만 받으시고 병원은 아니 무슨 헛소리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어. 무슨 지원금을 받아 내가. 지원금 안 받으셨어요? 자리를 피하려는 이 원장을 설득해 계속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원금 요청하셨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아니 여기저기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예. 가계약이라 그래서 그거는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면은 그 다른 의사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들어가게 해주게 해서는 거지 내가 무슨 거기를 들어가서 병원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 그러면 선생님은 들어가지 않고 다른 의사분들을 위해서 미리 계약을 해놓으신 거다. 그렇지만 진짜 의사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내가 생각을 안 해봤죠.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 원장의 명의로 계약을 진행했다는 걸까? 병원이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대신에 그러면은 어디 뭐 그때 제안을 한 거예요. 그쪽에서 아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막 좋다고 하면 어디냐 그러니까 또 여기 하고 여기 어디야 거기를 얘기한 거예요. 이 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C 병원 개원을 준비할 당시 인테리어 업체 측이 외상으로 공사를 해주고 대신 의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 그냥 몇 군데 그렇게 하셨어요? 한 8군데, 9군데. 잘만 돌아가면 재밌잖아요, 자기네들이. 뭐 어떤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장을 와서 가져가서 찍는 경우도 있고 한 군데 그때 찍었을 거예요. 그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전화를 해요. 여기 있는데 뭐 해주시죠, 그러면 이제 뭐. 그럼 지금까지 총 얼마나 받으신 거예요? 받은 게 한 5, 6천 되는 것 같아요. 5, 6천? 수수료는 누구로부터 받으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려면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인테리어를 그쪽에 하게 하니까 사실 인테리어 비용, 인테리어 하는 친구들이 주는 거죠. 업체 측이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건네며 이 원장의 명의를 빌려갔다는 겁니다. 사실상 업체 측이 수억 원의 병원 지원금을 노리고 이 같은 행각을 벌여온 것은 아닐까. D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에 있는 곳
세 군데가 개원 날짜가 거의 뭐 2달 상간으로 다 잡혀 있었더라고요. 그건 제가 뭐 저희는 인테리어 계약 날짜만 따지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고, 지금 원장님은 돈이 없어갖고 저희한테도 해서 외상공사도 했는데 제가 잘해드렸으면 거기에서 보답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일단은 가봐라 그래서 내가 저 시행사하고 만나가지고 계약을 한 겁니다. 저희가 뭐 어떤 면으로 이제 지금 해당 업체가 명의를 빌려갔다는 이 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이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네. 본인이 인테리어와 함께 7, 8군데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전혀 그건 없고요. 저희는 인테리어 계약서만 쓰는 거지. 혹시 이 원장님한테 금전적으로 돈을 집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전혀 없으십니까? 네.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았다는 이 원장과 돈을 준 적 없다는 D인테리어 업체, 이둘은 어떤 관계일까? 그런데 우리는 취재 도중 B 병원의 관리사무소에서 한 가지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바로 이 원장 앞으로 나온 병원 관리비 입금 내역. 인테리어에서 500만 원이 들어왔네요. 이 500만 원에 대한 명목은 관리비입니까? 이 원장이 내야 할 병원 관리비를 D인테리어 업체가 지불한 것. 둘의 사기 공모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원장과 인테리어 업체 측의 관계를 추측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습니다. A 병원 시행사 관계자가 들려준 D인테리어 업체 측과의 통화 내용. 다른 컨설팅에서는 못하는 거를 지금 이제 거기 전부 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원장님은 진료 쪽을 얘기하시는 거고, 인테리어는 제가 하는 거고, 김 과장님은 이제 직원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 파트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D인테리어 업체는 병원 컨설팅을 병행한다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사를 모집해 시행사와 병원 임대차 계약을 하게 하고, 자신들이 병원에 인테리어를 하겠다며 수억 원대의 병원 지원금을 받아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업체와 병원을 임대하는 데 명의를 빌려준 의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속히 수사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 수 있길 바랍니다. 최근 신도시를 위주로 이와 같은 병원 컨설팅 업체로 인한 약사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신고센터를 설치해 컨설팅 피해와 관련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비도덕적인 창업 컨설팅 업체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왜 이들의 피해를 막지 못했던 걸까요?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있지도 않은 매물을 허위로 광고한 창업 자문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2년 창업 컨설팅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서울을 중심으로 영업 중이던 100여 개의 업체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건 총 14개 업체. 허위 매물 등 부당한 광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문제가 됐던 업체들은 어떻게 됐을까? 확인 결과 여전히 두 곳은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발견된 수상 내역. 시상식 주최 측에 문의해봤습니다. 혹시 18년도에는 창업 컨설팅 부문에서 혹시 받은 업체가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예 없나요? 네네네. 따로 창업 컨설팅은 없었죠. 네. 여전히 허위 광고를 올리고 있는 해당 업체. 홈페이지 상에 기재된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앞서 우리가 취재했던 비창업 컨설팅 업체였습니다. 여의도에도 있는 것 같던데? 여기 뭐야? KBS 근처에? 또 다른 업체의 주소지도 확인해봤습니다. 이 역시 익숙한 주소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취업을 했던 업계 1위 A 창업 컨설팅 업체의 사무실이었습니다. 확인이 어려운 7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도 여러 개의 상호를 사용해 허위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6개는 A 창업 컨설팅 계열사였습니다. 우리는 공정위가 왜 2012년 이후 단속을 하지 않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창업 컨설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뭐 이슈화돼서 다루고 있는 사건들도 없고 해서 굳이 뭐 그 공식 인터뷰를 할 필요성이 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서면 답변으로 가름하고자. 서면 답변을 통해서도 현재로선 허위 광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해당 사례를 참조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제 이들이 어떤 불법적인 형태로 창업 컨설팅을 하는지 이게 이제 피해 사례만 있지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들의 행태를 보면 이제 떴다방처럼 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지금 사이트를 뭐 폐쇄하고 이런 경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규제 기관이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게 문제고 그리고 그 의지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규제가 허술한 틈을 타 창업 컨설팅 업체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컨설턴트의 소개로 계약한 프랜차이즈 가게를 3개월 만에 접어야 했던 미영 씨. 사계 전문가라고 보이죠. 다 속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속았잖아요. 저를 위해서 뭐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도 자기네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당시 계약서에 포함된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 때문에 창업 컨설팅 업체에 항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월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며 주변 매출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컨설팅 창업 보고서에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조건이 1년에 몇 개 정도 나오느냐 그랬더니 많이 안 나오고 1년에 한두 개 정도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조건을 빨리 잡아야겠다. 계약 당시 컨설턴트가 소개한 가게의 월 총 매출은 5천만 원. 그런데 실제 운영해본 결과 월 매출액은 최대 1,000만 원가량에 불과했습니다. 인건비 등을 제하면 계속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게 된 인수전 매장의 매출 기록, 미영 씨는 경악했습니다. 2018년 실제 평균 월 매출액은 2,630만 원. 컨설턴트가 제시한 월 매출액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컨설턴트가 매출액을 과장해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는 미영 씨. 하지만 창업 물건 보고서에 적힌 참고용이란 문구 때문에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죠.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이걸 오픈을 해놓고 되돌릴 수도 없고 더 나아갈 수도 없고 너무 그때 제가 2월 달부터 해서 진짜 사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수억 원의 돈이 오가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표준 계약서조차 없는 상황. 실제 업체들이 지금 현장에서 쓰고 있는 그 양도양수 계약서는 정확한 표준 계약서 폼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나 책임이 발생된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창업 희망자분들께 그 책임을 감수하도록 하고 창업 컨설팅 회사는 책임이 없는 쪽으로 계약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경우들이 다수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법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창업 컨설팅 업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리금의 양도 양수가 적어도 공인중개사 영역과 어떻게 보면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공인중개사를 규율하는 어떤 것처럼 이 권리금의 양도 양수도 수수료를 좀 규제해야 되지 않을까. 창업 컨설팅 업체도 부동산 공인중개사처럼 법으로 자격 여부나 수수료 기준을 정해놓고 규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움이 되어야 할 창업 컨설팅 업체가 오히려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 대체 누가 그들을 구제할 수 있을까? 당장 피해는 보는데 어디 기댈 공간이 없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접근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피해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대책과 그다음에 규제 기관에 요청할 부분들은 요청을 하고요. 법률적인 그 대책들도 좀 빠르게 마련해서 법안 발의를 할 생각입니다. 기댈 곳이 없다. 우리가 스스로 대책을 찾아야 한다. 창업 컨설팅 업체를 규제하는 법률도 컨설턴트를 규제하는 법률도 전무한 상황에서 예비 창업자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창업은 생계를 위한 마지막 수단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창업이 인생의 이막을 펼치는 장이 아닌 인생의 마지막 기회의 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창업 컨설팅 업계를 자정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창업 컨설팅 수수료를 법으로 규정하고 도덕성과 자격을 갖춘 전문 창업 컨설턴트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최선의 대책은 예방입니다. 정부가 어떤 예방책을 내놓을지 추정 60분이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추정 60분에서는 대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고 부작용을 겪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추정 60분에서는 태양광 발전업체로부터 분양 사기, 기획부동산 사기, 부실 시공 등의 이유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거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